2기가 정도 됩니다. 용량이요. 지금 보시면 초당 100메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다 이동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USB 메모리처럼 생긴 이거는 헤놀로지라고 하는 USB고요. USB 메모리처럼 생겼지만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요. 마침 제가 이번 주말에 저희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분류하는 곳에서 유기컴을 습득했습니다. 제가 습득한 건 아니고 저희 가족이 먼저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제가 띄워놓은 것과 동일한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다른 건 다 안 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쿨러는 대부분 i3나 i5, i7 세대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쿨러를 보고선 이거 그래도 나쁜 사양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습득했을 당시에 메인보드에는 메모리도 없었고 하드디스크도 없었어요. 파워랑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CPU 쿨러까지 있었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750 Ti 모델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오늘은 레이드를 구성을 하고 나스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나스가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장하드랑 다른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스의 기능은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합쳐준다거나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각각 폴더마다 사용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어디서나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하얀색 띠가 있는 곳이 있어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제 여기 US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좌측 하단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작게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을 그쪽과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설치는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기성품이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헤놀로지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관련 자료들이나 직접 메모리 만드는 방법 등이 나와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놀로지 측에서 100% 인정한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기성품을 한번 꽂아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가격은 제가 중국에서 구매를 할 때 운송비랑 모두 포함해서 한 12,000원 정도 지불을 한 것 같습니다.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부팅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부팅이 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나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생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하드디스크 1테라짜리 두 개를 연결을 해놨어요. 레이드 0번이 있고 레이드 1번이 있는데, 레이드 0번은 이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1테라를 두 개 꽂았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하나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용량은 2테라로 보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드의 자료를 제가 만약에 1기가짜리 영화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동시에 500메가 500메가 나눠져서 자료가 저장이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드디스크에 1기가가 들어가는 시간보다 500메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짧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장하는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하드디스크가 한 개만 고장이 나도 모든 자료의 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료 보안 방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1테라를 두 개 연결을 했지만 실제로 하드디스크 용량은 1테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1기가짜리 영화를 집어넣었을 때 동시에 1기가씩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1기가가 한 번 저장된 것처럼 보이겠죠. 하드디스크가 하나만 고장이 나도 나머지 하드디스크에 동일한 용량의 하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를 우선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설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단점이 있다면 하드를 두 개나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해일 수 있겠죠.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0번과 1번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게 이제 레이드 5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레이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부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리에 가서 한번 이 컴퓨터를 찾아보고 실제로 세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find synology.com이라고 들어가면 바로 시놀로지 장치 검색이 뜹니다. 지금 IP 0.161번 받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시 설치,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최신 버전 다운로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과정에서는 시놀로지 사이트에서 별도로 DSM,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보는 그 윈도우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아까 화면이 떴던 거는 바이오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윈도우 OS 같은 걸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이제 다운로드가 끝나면 하드디스크에 직접 기록이 시작이 될 거예요. 네, 이제 10분 타이머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 타이머가 가는 순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시놀로지를 일종의 해킹을 한 버전으로 컴퓨터에 이식시켜 만들어 놓은 해놀로지라는 제품이고요. 해놀로지 자체를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할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놀로지 사용 자체가 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아직까지 시놀로지 쪽에서 별도의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정말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구성에 맞는 시놀로지 정품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가지 않았는데 지금 제공 패키지 시작 중 정상적으로 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계정 설정을 한번 해보고 하드디스크 구성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스냅샷 기능이 될지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스냅샷 공간이라는 건 이전 시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를 스냅샷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공간만큼 저희가 사용은 못하게 되지만, 만에 하나 실수로라도 프로그램을 지웠거나 그랬을 때 그 전날, 전전날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장치 이름은 영문으로 해야 될 겁니다. 관리자 계정은 어드민을 지금 못 쓰게 많이 합니다. 어드민 천사로 할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하시기를 반드시 권장을 합니다. 대문자까지 들어가네요. 최근에 나스 서버에 대한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나 이런 보안에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 DSM 및 패키지 업데이트만 자동으로 설치, 권장으로 그냥 진행할게요. 시놀로지 계정 생성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건너뛸 겁니다. 자, 스토리지 풀과 볼륨 만들기 생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레이드 저희가 0번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레이드 0번, 1번, JBOD, 베이직, SHR. 저희는 레이드 0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이드 0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 연결이에요. 지금 1테라 하드디스크 2개 보이시죠? 그러면 1.8테라로 됩니다. 검사는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최대치로 할당하겠습니다. 저장용이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다음 BTRFS 파티션으로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리눅스용은 ext4를 써도 되기는 합니다만 권장하는 사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됐으면 적용하기. 드라이브에 있는 건 모두 지워진다 경고가 나왔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 시놀로지 정품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때도 동일한 옵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설정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정상이 됐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바탕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이걸 닫아주고 종료. 자, 제어판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와서 먼저 공유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공유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요. 공유 폴더 이름은 데이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설명은 자료 저장용, 위치는 이곳으로 하고요. 휴지통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설정을 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휴지통을 쓸 일은 없더라고요. 이 폴더 공유를 암호화 시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폴더를 암호화를 시킬 경우 나중에 데이터 복구나 이런 걸 맡길 때 이 폴더들이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걸 무시하겠습니다. 네, 다른 경고 문구도 다 모두 무시. 다음, 자, 이제 사용할 사람들, 접속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어드민과 어드민 천사,
네, 저는 읽기 쓰기를 다 주겠습니다. 게스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액세스 없음 할 거고요. 이제 읽고 쓰기가 되겠죠? 0.16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냅샷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업데이트 옵션 한번 가볼게요. 현재 업데이트 옵션을 보면은 DSM 버전이 최신 상태입니다. 네, 현재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액세스라든지 뭐 사용자들 추가로 더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생성한 어드민 말고는 다른 계정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드민이나 게스트를 이용한 외부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다 접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스냅샷 설정은 패키지 센터에서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SN이라고 쳤더니 스냅샷 나오죠? 설치를 해주고요. 하단에 보면 CPU랑 메모리, 사용 리소스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스냅샷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서 다른 메시지 표시하지 않음. 스냅샷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 설정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케줄에 스냅샷 예약 설정을 하면은 매일 저녁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 시간대로 할게요. 3시마다 스냅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정도만 보유하도록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새벽 3시마다 스냅샷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컴퓨터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모든 파일이 뭐 이름이 바뀌어 있거나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만들어 놓은 스냅샷 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기능이 나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설정은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나스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영화 파일을 하나, 영화 말고 좀 용량이 큰 파일 한 5기가나 10기가짜리를 한번 저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스 서버에 한번 자료를 넣어서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저희 네트워크는 이제 기가비트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편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용량 큰 거를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공유 폴더 하나 만들었으니까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돈 표시 2개 넣고 192.168.0.161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드민 천사라고 했고요. 보이시죠? 데이터라는 폴더에 이제 저는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P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2기가 정도 됩니다. 이 P를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속도는 한번 보세요. 2기가 정도 됩니다. 용량이요. 지금 보시면 초당 100메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속도도 잘 안 떨어지고 있고요. 조금 떨어지네요. 네, 지금 다 이동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0.161이라는 이 IP 주소를 공유기에서 DMZ라던가 포트 포워딩 같은 걸로 열어주시게 되면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열어주게 되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침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포트를 평소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번호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헤놀로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하드웨어 정품을 구매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연구용으로 쓰시거나 집에서 개인 용도로 쓰시거나 혹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구성을 하셔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에 핸드폰 용량 공간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이동하고 저장하고 불러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